자, 그러면 이제 한자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한자를 배워요. 근데 이 한자가 보다 보면 내가 한문을 너무 모르나? 나를 막 의심할 정도로 못 알아보는 한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간단한 한자를 씁니다. 간체자라고 하는 걸 쓸 건데요. 가끔 우리나라 한자에도 약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쓰여지는 한자 간체자를 사용할 거고, 그 간체자는 우리가 쓰는 번체랑 다르다는 것. 하지만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약간 비교해 보면서 보셔도 되지만, 좀 헷갈린다 싶으면 간체자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하시고 나중에 한자를 보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간체자는 잘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다 했는데 우리 한자 중에도 간단한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한자는 가끔 똑같은 모양을 하기도 해요. 좋아할 호, 이거는 똑같이 쓰고요. 배울 학자, 이거 위에 되게 복잡하게 생긴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간단하게 쓴 간체자예요. 한자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자를 안 배우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막 안 배웠다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육과정에는 한자가 없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한자 쓸 줄 모르니까 한자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무조건 일단 위에서 아래로. 아래부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그래서 보통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따라가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봐 간체자 쓰는 방법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걸 찬찬히 저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씁니다.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죠? 다음에 삐침을 쓰고 파임을 씁니다. 왼쪽, 오른쪽,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방향으로. 다음에 이렇게 주변, 뭔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보통 그 둘러싸는 걸 먼저 쓰고 안을 채워줄 거예요. 다음에 가끔 이렇게 싱싱카처럼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받침 있고 그 위에 한자가 있는 모양은 우리가 이걸 먼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안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받침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짧게 되면 나중에 다시 획을 그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한자를 쓸 때에는요, 일단 주변을 싸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안에 채우고 마지막에 닫을 거예요. 그 다음 대칭인 경우도 좌에서 우로. 다음에 뭐 이렇게 점 찍는 것도 좌에서 우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을 위에서 아랫방향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딱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은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짜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배우게 되는 중국어 문장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이 없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이 있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뭐뭐입니다 하는 거 있죠. 뭐뭐입니다 하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요만큼은 그냥 한데 묶어서 한 번에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동작이 없는 말 뭐냐?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문장을 말할 때에는 중국어에서는 이걸로 그냥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필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교재를 보면서 볼게요. 여러분 거기 문형 하나 해가지고 문형 하나에서 동사가 수로일 때 있는데 동작이 있는 말부터 한번 볼까요? 자, 동작이 있는 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거 여러분 한자 어려우니까 병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我吃饭 그렇죠? 我吃饭 자, 여기서 성조 변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我까지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쵸? 삼성 뒤에 글자가 왔으니까 我吃饭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하고 동작이 있는 문장은요. 이 동작 자체가 동사 자체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고 심지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나는 먹는다 밥을. 자, 물어볼 때에는 너무 간단하게 끝에 마만 붙이면 돼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뭐뭐뭐마, 뭐뭐뭐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마마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마가 뭐냐 하면 보통 질문할 때 문장 끝에 그냥 평서문 뒤에다가 마만 붙여주시면 되고 다른 언어처럼 뭐 주어 수로의 자리를 바꾼다든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끝에다가 그대로 마만 붙입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끝을 올려서 읽어야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장 제가 읽을게요. 你吃饭吗? 다음 부정문을 말할 때에는 동사 앞에다가 아닐 불자를 쓸 거예요. 아닐 불은 不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我不吃饭我不吃饭 그 다음 과거문도 너무 쉬워요. 과거문은 그냥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면 평서문이랑 뭐가 다르죠? 끝에 뭐가 붙었죠? 마치 아들 자자를 쓰다만 어떤 글자가 붙었죠. 그래서 요걸 러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붙었다 하면 일단 과거문인 거고요. 我吃饭了 하면은 밥을 먹었다예요. 요거를 부정할 때는 뿌가 아니라 매일을 쓸 건데요. 매일을 쓸 때에는 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거를 오늘 다 익히고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장들이 있어요 하고 제가 큰 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교재 2강, 3강, 4강에 찬찬히 보여질 거니까는요. 그때 볼 때마다 아는 척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국어에서 이렇게 동작이 있는 말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볼까요? 형용사가 수러인 경우라고 나왔는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언어 공부할 땐 이렇게 배웠어요. 형용사는 이래요. 바쁜, 예쁜, 그쵸? 그래서 뭐뭐한, 뭐뭐한, 뭐뭐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중국어는 바쁘다, 예쁘다 하고 다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즉 이 형용사 자체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의지고요. 그냥 완성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동사랑의 약간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형용사 앞쪽에 흔 이라는 글자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요거의 정체는 우리가 찬찬히 배워 나갈 건데요. 한번 우리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中国菜很好吃中国菜很好吃 발음 어려우면 일단 흔이 있다라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물어볼 땐 어떻게 물어보느냐? 흔 필요 없어요. 끝에 뭘 붙일까요? 네, 아까랑 똑같이 마를 붙여주시면 되고 中国菜好吃吗? 해가지고 마로 물어봅니다. 부정문은 마찬가지로 아까 동작이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앞에 뿌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맛있어요? 맛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물어보는 의문문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마를 익혔다면 아, 긍정, 부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문문도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살짝 봐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문형 셋.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동사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말과 뭘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 더 약간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이 보면 좋을 在 어디에 있다라는 요 세 개 좀 특수한 동사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데 이렇게 쭉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예문을 보세요.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是이라는 건 뭐뭐입니다 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인칭별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중국어의 매력이 여기에 있네요. 뭐냐 하면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shoul이라고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인칭에 해당하는 말 그리고 그것과 should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장들도 찬찬히 배우게 될 거예요. 대신에 우리 이건 알아요.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가 다르지 않다는 거. 하나입니다. should. 부정문은 不是. 물어볼 때는 문장 끝에 마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有 있을 유자 요고요. 有 없다는 왠지 뿌요일 것 같죠? 요의 부정은 没有이고요. 있니? 라고 물어보려면 有吗?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有没有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표현들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추측 가능합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하는 걸 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없어요는요? 不在. 있습니까? 在吗? 있나요? 없나요? 在不在? 니만 짜이마 여러분 계세요? 이거 강의 틀어놓고 다른 데로 이동하신 건 아닌지. 네, 끝까지 열심히 강의를 저 따라서 매강 그리고 교재를 자주 보이는 데 두시고 자꾸 보시다 보면은 1강, 2강, 3강, 4강, 13강이 되는 날에는 분명히 실력이 엄청 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음 표현 저랑 같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발음은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mp3 파일 꼭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꼭 넣어서 자꾸 들어주세요. 자, 앞으로도 짜요 힘내시고요. 再见!